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멀티액시스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멀티액시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축별로 인덱서를 지정하는 인덱싱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축별로 인덱서를 사용하는 인덱싱 방법이다 라고 정의 나와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Selection by Label과 Selection by Position 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df 데이터 프레임에 점 찍고 log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레이블을 이용해서 셀렉션을 하는 것이고요. ilog이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이용해서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의 정수 번호를 말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0, 1, 2, 3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이블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인덱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스의 정수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i가 인티저고요. 인티저 그 다음에 loc라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죠. 그래서 축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인덱서를 2개 사용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것이 로우 방향, 뒤에 있는 것이 컬륨 방향에 대한 인덱서예요. 중간에 콤마 보이시죠? 그래서 .loc, selection by label은 이렇게 레이블로 인덱서를 주시면 되고 selection by position은 인티저 번호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덱스의 종류는 하나만 주는 그 싱글 레이블 또는 싱글 인티저. 여기는 싱글 레이블이고 여기는 싱글 인티저가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나 어레이 오브 레이블가 목록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레이블로 줄 거냐 인티저로 줄 거냐. 슬라이스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불리언 어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Selection by Label 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여기 삼행사열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용해서 인덱스와 컬럼수를 만들었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 인덱스가 유니크한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인덱스도 컬럼수도 다 유니크하죠. 중복값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 인덱스 사용 방법 한번 보세요. df 점 찍고 loc라고 쓰신 다음에 대괄호 속에 하나의 레이블만 적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적을 때는 이것이 로우 방향 이 중에서 하나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A라고 적었죠.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A에 대해서 여기 0, 1, 2, 3을 갖는 시리즈 추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콜론을 쓰게 되면 그쪽은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로우 방향으로는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륨 방향으로는 A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열이 되는 거죠. 0하고 4하고 8 있는. 그래서 인덱스가 AB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4, 8이라는 값을 갖는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사실 뒤에 있는 것을 생략한 거예요. 컬륨 쪽으로는 전체 다 선택하자 라고 돼 있는 거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df3은 인덱스 방향으로 즉 로우 방향으로 A 그 다음에 컬륨수 방향으로 C 라고 해서 이 위치에 있는 E라는 스칼라 값으로 결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싱글 레이블을 쓰는데 not unique, 유니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인덱스도 중복됐고 컬럼수도 중복되는 형태로 만든 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자, A라고 하는 거 로우 방향에서
인덱싱 해봤고, 그 다음에 로우 방향에서 A, 컬륨 방향에서 C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해봤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자, 이게 원본이고요. 그 중에서 로우 방향에서 A는 두 개죠. 그 두 개를 모두 다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DF2 같은 경우에도 A 다 가져오고 C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돼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 오브 어레이 오브 레이블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레이블을 이렇게 목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는 인덱스 방향의 레이블을 가지고 만듭니다. A, B, 그리고 컬럼 수는 전체라는 것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리고 DF2 같은 경우는 로우 방향으로 전체고 컬럼 수로 A하고 D를 가져오라는 거죠. DF3은 로우 방향으로 A하고 C,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컬럼 방향으로 A, B, D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DF1은 A, B 볼 수 있고 DF2는 대문자 AD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F3은 AC 중에서 ABD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슬라이스 오브젝트 보도록 할게요. 우선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싱을 할 건데, 얘는 처음부터 A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처음부터 B까지인데 이쪽 컬륨 방향으로 A부터 C까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을 쓰실 때는요, 여기에 써 있는 것까지입니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로우 방향으로는 전체, 컬륨 방향으로는 B에서 D까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실행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A에 관한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했는데 A부터 B까지일 때 B가 두 개죠. 그러면 그거 모두를 포함시키고요. A부터 C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F3 같은 경우에는 전체 로에 대해서 B에서 D까지 컬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범위까지 포함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해본다면 여기에 좀 E 같은 거 써볼게요. 범위 벗어나는 거. 자, 그런데도 오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때 범위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레이블 나오는 그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범위를 벗어나도 오류가 나지 않지만, 봅시다. 이렇게 싱글로 쓰는 경우, 만약에 여기다가 A, B 아니라 C를 써볼게요. 이렇게 없는 것을 주는 경우에 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언제는 발생하고 또 발생하지 않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목록에 있는 것,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사용하시는 것을 연습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요. 다음 학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